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최근 전개된 원피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엘바프 편으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만 해왔던 거인족과 D의 일족 사이의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엘바프와 D의 일족은 어떤 관계일까요? 단순한 우호 관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혈맹 혹은 그 이상의 운명 공동체일까요? 지난 챕터에서 팬덤 전체를 뒤흔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의 지배자 임의 입에서 나온 엘바프는 D다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내포한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임은 하랄드와의 동맹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직후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전 실패에 대한 푸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엘바프라는 존재 자체가 세계 정부와는 결코 융합될 수 없는 상극의 존재임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왜 엘바프를 그토록 경계하는지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천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거인족의 무력이 아닙니다. 엘바프에는 이미 자랑하는 불멸의 전사들, 즉 노로성이나 신의 기사단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절대적인 무력을 과시해온 임에게 자신이 수하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과거 최강이라 불리던 신의 기사단원이 엘바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임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카드같이 뛰어나가는 순간 나머지 병력들은 그저 먹잇감에 불과하니까요. 이미 추가적인 병력 파견을 주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에는 대가가 따르고 불멸이라 믿었던 존재들의 죽음은 임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의 무력에 대한 걱정은 지금 당장 논할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의문은 엘바프는 D다라는 선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관계가 형성된 것일까요? 조이보이가 세계정부의 전신인 20개 왕국과 맞서 싸웠던 그 공백의 100년 시절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리플레이가 보여주었던 벽화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투박하고 환상적인 그림체였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인족을 포함한 수많은 종족이 거대한 동맹을 맺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리플레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인족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타 종족과 연합한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벽화는 동맹을 그리고 있는데 구전된 역사는 고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벽화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그린 예언서일 가능성입니다. 루피, 즉 현대의 조이보이를 중심으로 모든 종족이 결집해 세계정부와 벌일 최후의 전쟁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두 번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공백의 100년이 끝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입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800년은 까마득한 옛날이고 전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거인족에게 800년은 어떨까요? 그들의 수명은 인간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현재 엘바프의 원로인 야르의 나이는 408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현역에 가까운 기력을 유지하고 있죠. 야를 한 사람의 인생만으로도 세계정부 수립 이후 역사의 절반을 관통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야를이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뻘되는 어른을 만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어른이 300살 혹은 400살이었다면 그 어른은 공백의 100년이 끝나던 시점에 태어났거나 그 시기를 직접 겪은 생존자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로는 수십 세대를 거쳐야 전해질 이야기가 거인족 사회에서는 고작 할아버지에게 들은 옛날 이야기 수준으로 압축됩니다. 야를의 윗세대 누군가는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기억을 혹은 그 전쟁의 참혹한 결말을 생생하게 야를에게 전해줬을 수 있습니다. 거인족이 타 종족과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리플레이의 말은 어쩌면 그 당시 동맹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기에 후대에게 타 종족과 엮이지 말라는 교훈으로 와전되어 전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생존자가 너무 적어 진실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겠죠. 오다 작가는 이러한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 스토리의 깊이를 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야를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책이며 그가 간직한 기억 속에 D의 일족과 거인족의 진정한 관계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이보이는 거인족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임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그들 사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유대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네필타리 가문이 뒤의 일족이면서도 세계 정부 내부의 스파이처럼 심어져 있었던 것처럼 엘바프의 거인들은 세계 정부의 통제 밖에서 조이보이의 의지를 계승하는 무력 집단, 전쟁의 나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황은 일종의 세계대전이었을 테니 조이보이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전사 집단인 거인족의 합류가 절실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이보이의 종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됩니다. 마리조아에 보관된 거대한 밀짚 모자를 보면 그는 분명 거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즈 같은 고대 거인족이나 일반 거인족이라기엔 다소 작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쿠마와 같은 버커니어족 혹은 특수한 혈통을 가진 거구의 인간입니다. 특히 버커니어족은 거인족의 피가 섞인 혼혈 종족으로 묘사됩니다. 티치의 할아버지가 버커니어였다는 설, 그리고 데비 존스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거인족과 인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조이보이와 버커니어족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돌려 엘바프의 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해봅시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챕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복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밀짚 모자 일당이 엘바프에 도착했을 때 베가펑크 릴리스는 엘바프의 기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유지하고 보존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기후는 없다고 말했죠. 에그헤드 섬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공적으로 조성하려 했던 그 기후가 엘바프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그헤드의 기술력은 미래가 아닌 고대 왕국의 기술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바프는 고대 왕국과 동일한 기술 보존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담한 가설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거 조이보이가 해적 생활을 시작하며 엘바프에 도달했고 그곳에 보존되어 있던 태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대 왕국을 건설한 것은 아닐까요? 순서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왕국이 기술을 엘바프에 숨긴 것이 아니라 엘바프가 기술의 원천지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정부가 그토록 고대 왕국의 기술을 완전히 복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고대 왕국의 본체가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 장소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 바로 엘바프의 거대한 나무, 이그드라실의 꼭대기, 천계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다 작가는 이그드라실의 존재를 언급했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신 니카, 지하세계, 그리고 하늘을 뚫고 솟은 거대한 나무, 이 모든 요소는 엘바프가 단순한 거인들의 섬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이자 세계의 비밀을 간직한 성역임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엘바프를 함부로 침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인들의 무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수호하고 있는 천계로의 적글로를 뚫을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클로버 박사가 오하라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언급하려 했던 고대 왕국의 이름, 그 이름을 듣고 오로성이 기겁하며 사살 명령을 내렸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그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바프 혹은 엘바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천계의 지명이었다면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엘바프는 공백의 100년보다 훨씬 이전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최고의 문명입니다. 오하라의 학자들조차 알지 못했던 제1세계의 역사가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엘바프는 디다라는 말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디의 일족은 신의 천적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적하는 신은 가짜 신입니다. 엘바프는 진짜 신 태양의 신 니카를 섬기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로키 왕자나 하이루딘 같은 왕족들 또한 디의 이름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오쿠니의 코즈키 가문이 그러했던 말이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모든 화살표는 엘바프, 그리고 그 위로 뻗어나가는 하늘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악마의 열매의 기원, 미카의 정체, 그리고 디의 일족이 짊어진 진정한 사명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엘바프는 단순한 모험의 경유지가 아닙니다. 원피스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맞물리는 진정한 라프텔로 가는 마지막 관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엘바프와 디의 관계, 그리고 천계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인족의 수명을 고려한 역사 전달 가설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